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거는요, 화가로서 성공하는 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자신이 그거 타협만 할 수 있다면은 별로 어렵지 않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물론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죠. 실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미술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하고 정말 다릅니다. 미술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런데 화가로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의 인맥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의 인맥. 첫 번째는 첫 번째 화가로 성공하려면 중요한 게 평론가예요. 평론가. 평론가고 두 번째는 평론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평론가 겸 하는데 보통 미술 기자들, 그러니까 신문 같은 거 문화부 기자들입니다. 문화부,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전문 잡지 기자들, 미술 전문지 기자들, 이런 사람들과, 물론 이제 이 사람들과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가. 아마 이게 더 중요할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는 갤러리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예외가 없어요. 미술의 역사에서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이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마르셀 디샹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마르셀 디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소유 언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소유 미술 잡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소유 어떤 미술 언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예. 자기 소유 언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재정적인 지원을 누가 했느냐면 피카비아라는 사람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피카비아는 아주 갑부입니다. 갑부 화가예요. 갑부 화가인데 이 사람하고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재정의 지원을, 그러니까 여기 마르셀 디샹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도 전부 다 피카비아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평론가라든지 미술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친한 거예요. 그래서 미술 잡지에 그거를, 자기 미술 잡지에 그거를 거기 소병기 쌤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그 엄청난 것을 발표를 함으로써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뚜쟁이들이에요. 화가라는 게.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미술이라는 생태가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피카소 경우에도 이제 청색 시대의 두 번째 전시회가 시대에 두 번 전시회를 해요. 두 번 전시를 했는데 이것도 두 번 다 실패하죠. 작품은 좋아요. 근데 작품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사회적인 관심을 별로 갖지 못했어요. 두 번씩이나 전시를 했는데. 장밋빛 시대 때는 약간씩 이제 하게 되는데, 화상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 칸 와일러라는 화상을 만남으로 해서 이제 커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기 대부분의 화가들이
화상을 잘 만나거나 갤러리. 자, 그 셋 중에 하나를 잘 만나야 해요. 그런데 이제 피카소가 본격적으로 아주 이제 유명하게 떠오른 게 아비뇽 처녀들인데, 아비뇽 처녀들이라는 이 작품에서 이 자신 친구, 피카소 친구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미라보 다리 아래 세네강을 흐르고 그 시를 쓴 사람,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폴리네르. 그러니까 피카소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사람이 시인이면서 평론가였단 말이에요. 시인이면서 미술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비뇽 처녀들이란 이 작품을 발표를 했을 때, 이 입체파에 대해서 엄청난, 이 사람이 수많은 여기 신문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술 잡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기고를 하는 거예요. 기욤 아폴리네르가.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사람이 이 기고를 해 가지고 이 피카소의 여기 이것의 그 입체파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글을 쓴 거예요. 옹호를 하는 글을 쓰니까 반대하는 피카소의 그것에 대해서 그 혹평을 하는 기자들이 또 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겠어요? 정치부 기자예요. 정치부 기자하고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언론과 관계. 언론이,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려면요, 스캔들이 돼도 좋으니까 유명해져야 해요. 유명해져. 많이 오르내려야 해. 언론에. 근데 요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사람이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이게 신문에다 쓰니까 그것도 다 작전이에요. 작전. 또 반대하는 놈들도 사실은 다 작전이야. 엄청나게 이제 여기 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체파열을 까는 사람들이 엄청난 또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기욤 아폴리네르가 저기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슈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로 탄생하는 거예요. 스타 되는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화가로서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미술부 기자들이라고. 언론의 기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사라든지 지금은 조금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뭐 인터넷이 이렇게 생기면서 좀 약해졌는데, 얼마 전 인터넷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유일한 언론이라는 게 신문이었거든요. 신문이라든지 TV. 그 신문이나 TV에서 떠들어 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뭐 악평이 됐든 뭐 좋은 평이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일단 세간에 관심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하고 여기 문화부 기자와 관계,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문화부 기자하고 이게 지금은 다릅니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서는 문화부 기자 의견을 찍히면 그걸로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미술의 생명이. 두 번째, 평론가들이 왜 중요하냐? 평론가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기획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획전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심사를 누가 하느냐? 평론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 기획전, 예를 들면 광주 비엔날레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큐레이터, 거기에 총 감독들이 전부 다 평론가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론가와 밀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론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인간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면, 미술로 성공하고 싶으면 정말로 이런 그런 계통의 권력을 하진, 정말로 그런 문화부 기자라든지, 그렇지 않은 미술 평론가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엄청나게 끈끈한 인맥을 형성을 하면 돼요. 그게 성공하는 비결인 거예요. 실력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미술이란 건 달라요. 정말 더럽고 더러운 곳이 미술이에요. 실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데 화상과 밀착이에요. 화상. 예를 들면은 데미안 허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세계적인 스타로 뜨느냐? 그건 화상이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국의 사치 갤러리라는, 그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천안에 아라리온이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다 계통이에요. 그 갤러리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세계적인 스타, 그거 너무너무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 부류들, 평론가, 가장 중요한 게 평론가, 문화부 기자, 갤러리. 이게 세 팀이 이런 세 부류를 반드시 사귀어야 하는 거예요. 미술에 성공하는. 작품으로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한테는 찍히지는 말아야 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한테 찍히지는 말아야 해요. 적어도. 근데 제가 이게 더러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 기레기 새끼들에 대해서. 제가 1992년도에 덕원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뭐 미술이라는 게 모든 분야가 다 정치입니다. 이 현실 생활에서는요, 모든 분야가 정치 관계예요. 인간관계예요. 모든 분야가. 근데 나는 인간관계를 못해요. 그런 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미 틀렸지, 성공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덕원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전시를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인터넷도 없고,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이 신문이에요, 신문. 신문인데, 신문에 어떻게 한번 기사를 내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신문사에다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시 팜플렛을 신문사에다 보내요. 근데 신문 기자들이 그걸 안 실어줘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읽어보지도 않아. 신문 기자들이. 얼마나 도도하고 더러운 새끼들이. 그런데 신문에다가 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신문에 이렇게 기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신문에 기사가 나야지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신문에 기사가 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당시 아는 사람이, 나하고는 좀 알고 있는 사람이 미술관에 뭐 관장으로 있었어.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이제 제가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신문에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날 수가 있지? 그렇게 물으니까, 보통 박스 기사를 하나 92년도 이야기예요. 박스 기사를 하나 내는데, 한 신문에 하나 내는데 5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신문 기자들이. 그 당시 5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기사 하나 써주는데 50만 원을 기자들이 먹는 거야. 근데 자기는 모든 기자들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은 20만 원 정도면 박스 기사를 낼 수 있다. 박스로 이렇게 기사를 내는 거 20만 원 정도면. 매주 금요일인가 매주 한 번씩 모든 신문의 문화부란에 전시 기사란이 나요. 근데 그 주장이 20만 원씩 주면은 박스 기사로 낼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신문에 전국지 중에서 몇 군데 신문에 낼 수가 네가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10군데를 할 수가 있대. 더러운 이야기예요. 그런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10군데 신문에 할 수가 있는데, 그럼 10군데면은 20 곱하기 10군데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동 모았던 전 재산을 투여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전시회 때. 그래서 그거 알려야 됐으니까 200만 원 좋다 그래서 20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을 따로 줬어요. 플러스 20만 원. 이거는 이제 너 수급이다. 그래가지고 220만 원을 줬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220만 원을 줬는데, 그래가지고 10군데 신문에 다 실렸어요. 실제로. 10군데 신문에 다 실렸는데, 기자들한테서 이제 나한테 전화도 오고, 그런데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지금도 싫어하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싫어요. 사람 만나는 거를. 그리고 누구 아는 체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도 고맙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신문 내줘서 고맙습니다. 그 정도 인사하고, 내가 먼저 전화 거는 경우도 없었고, 이 기자들한테 단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어요. 전화한 적도 없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끝났어.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터진 거예요. 1993년도에 갤러리 이콘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제 나이 정도 나이 사람이면 이 갤러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갤러리 이콘이라는데 우리나라 최고 갤러리였어. 여기 요 사장님 지금 살아 계시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이 사장님 그 체면을 생각해 가지고 이제까지 말을 못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사장님이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현재 우리나라 미술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사장님이 이제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을 이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갤러리 이콘이라는 이 갤러리 압구정동에가 있었는데 이게 압구정동에가 그 2개가 있었어요. 신관이 하나 있고 신관은 상당히 컸고 신관이 있었고 바로 옆에가 조금 떨어진 거리에가 구간이 조그마한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갤러리 이콘이라는 여기 이 갤러리가 얼마나 유명한 갤러리였냐면 매주 한 번씩 신문에 무조건 여기에서 전시를 하면은 무조건 여기에서 전시를 하면 대형 박스 기사가 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신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 그래서 여기에서 전시를 하면 그걸로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전시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여기는 그렇게 성공이 보장된 곳이었어. 근데 여기에서 여기 이제 92년도에 내가 여기를 할 때 여기에 사장님이 전시회에 왔어요. 전시회 와가지고 나보다 기획전을 하자고 그러더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전시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완전히 성공을 보장받은 곳이야. 여기서 전시를 하면. 그 당시에는 1993년도에 갤러리 이콘이라는 건 대단한 곳이었어요. 대단한 곳. 지금 현재로 말하면 사치 같은 곳이야. 영국의 사치 갤러리 같은 곳이야. 거기에서 전시를 하면 무조건 대박 나는 곳이었어. 거기가. 왜? 왜 그런지는 또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기에서 전시를 하면은 무조건 대형 박스 기사로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여기는 경력 작가들이라든지
또는 거기 뭐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여기 신관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나를 너무 내 작품에 반해가지고 작품에 반해가지고 신관에서 전시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여기 갤러리 이콘에서 이제 신관에서 전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요게 이제 92년도에 1992년도에 덕원걸레에서 전시를 했던 건데 요 작품을 1년 동안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갤러리 이콘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요 신관에다가 요 다음에 내년에 전시할 작가라고 그러면서 제 작품을 소개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작품인데, 요 작품을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1년 동안 요 작품 걸어놨던 거예요. 거기에. 자,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93년도에 전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전시를 했는데 이상한 이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장님이, 예? 갤러리의 사장님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매일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에 항상 대문짝만하게 모든 신문에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여기 신문에 떠요. 여기 갤러리 이콘의 전시가 반드시 신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가 뜨는데, 이때는 구관에서 열리는, 그 당시에 이미경인가 이 작가가 전시를 했을 거예요. 이 작가 이 덕분에 지금, 예? 그 나중에 홍대 교수가 됐는데, 아니 이 사람께 뜬 거예요. 내 전시관에서는 내 이름 한자도 나오질 않았어요. 전시한다는 소식도 나오지 않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떨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갤러리 사장님이 놀란 거예요.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항상 신관에서 전시를 한 게 대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가, 신관에서 전시를 한 작가가 대형으로 떴는데, 이날은 이 모든 신문회가 구관에서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구관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구관에서 전시한 전시 작가가 떠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나는 전시한다는 그 문구 하나가 실리질 않았어. 내 이름 석자가 실리질 않았어. 모든 신문에.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 있더라고, 사장님.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신문에 매일경제신문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신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매일경제신문에. 왜 경제신문이 중요하냐면 요 갤러리에서는 그림을 팔기 때문에 그림을 살 수 있는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이 경제신문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갤러리에서는. 근데 여기에 경제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의 문화부 기자, 그리고 아마 미술 잡지 기자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미술 잡지의 기자,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은 이게 한 달에 한 번인가 하고 정기적으로 모인대요. 이 사람들이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대표, 이 모임의 대목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당시에 매일경제신문의 여자 기자였어요. 이 사람이 데모. 여자 기자인데, 이 사람한테서, 이 기자한테서 여기
요 갤러리콘의 사장님한테, 임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임 사장님 전화를 받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최이석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해서 최이석을 전시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뭐 내가 작년에 덕원미술관에서 이 사람 전시를 보러 갔는데, 전시를 받으러 갔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적은 없고, 아는 건 없고, 이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뭐 아는 친분은 없고, 전시를 보러 갔는데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전시를 개인전을 하자고 그랬다. 그래갖고 전시를 하게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의 입에서, 매일경제에서 최이석이 이 개 쌍놈 새끼하고 어떻게 전시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 사람을, 아니 내가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그 사람 매우 성실한 사람이고 정말 성실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왜 그렇게 최이석이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그러냐고 깜짝 놀래다가 전화를 끊었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한테 왔어요. 내가 이제 손님들 하나도 없는데 뭐 미술 전시회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와요. 내가 전시하는 줄 모르는데 너 어떻게 올 거야? 아무도 없는 텅 빈 전시장에 내가 혼자 앉았는데 그 사무실에서 그 전화를 받고 나자마자 나한테 오더라고. 나한테 와서는 사실은 작년에 전시를 하면서 덕원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혹시 여기 문화부 기자들한테, 신문에 나왔던 기자들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하든지, 그리고 혹시 전이나 후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 적이 있느냐, 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느냐, 그걸 묻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나는 이 사람들하고 전화한 적도 없고 고맙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지만 누구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다 줬다. 그 사람한테 돈을 다 줘가지고 그 사람이 아마 돈을 줬을 거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그 사람이 돈을 떼어먹었는지 어쨌는지 나 관심도 없고, 지금도 나 관심 없어. 그런데 나는 분명히 돈을 줬단 말이에요. 돈을 줬고, 그런데 돈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지. 문화부 기자 새끼들이, 그 기레기 새끼들, 지네들이 당연히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돈 받아 처먹고, 난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지금 돈을 못 받은 모양이야, 이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그 전날, 이제 1992년도 덕원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때, 요때 이 문화부 기자들이 모였던 모양이에요. 식당에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최이석이 이 개 쌍놈 새끼 죽여버려야 한다고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문화부 기자들이 최이석이 이 쌍놈 새끼 죽여버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 새끼들 때문에, 이 기레기 새끼들 때문에 내 인생을 조져버린 거예요. 정말. 이 기레기 새끼들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버렸어, 이걸로서. 이 기레기 새끼들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 새끼들이 뭐 실어준다고 해서 돈 줄 거 다 줬고, 그럼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내가.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전화를 걸었더라고. 이 양반이 문화부 기자, 여기 매일경제신문 기자한테 임 사장님이 전화를 걸었어.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내가 물어보니까 말이야, 한 군데에 20만 원씩 해가지고 돈을 줬다더라. 너네 돈 받아 처먹고 이 짓거리 하면 되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중간에서 돈이 사고가 난 거야,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코딱지만한 기사가 났더라고. 여기 내가 전시를 한다고. 여기 매일경제신문에. 다른 신문에서는, 다른 신문 기자들, 개새끼들, 나한테 사과 이야기 해야 할 거 아니야, 나중이라도. 그리고 나중이라도 나한테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이 쌍놈 새끼들이 완전히 지켜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무슨 전시를 해든가 기사 한 토막을 안 내보내는 거야. 그 기사를 어떻게 알려? 내가 전시를 하는데. 전시를 어떻게 알려? 완전히 지켜보는 거야. 이 쌍놈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사회가, 사람 사는 게 이렇게 더러운 곳이다고. 두 번째는 이 사건들 똑같은데 1992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게 일간 스포츠 기자인데 이름도 아니고 고강훈이라는 이 쌍놈 새끼가 나한테 박스 기사를 실어주겠다고 해가지고 평론가의 평론을 부탁을 하는 거야. 평론가의 부탁. 아니 내일 박스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평론을 구해. 내일 박스 기사를 나올 건데. 그래서 알았다. 이 개새끼들이 나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개 지랄을 치는 거예요. 하여튼 돈 뜯어먹으려고 별 지랄을 치는 거야. 내가 돈 많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그 신문 기사를 그러니까 평론가를 되려는데 내가 평론가한테 갔어. 돈도 다 써버리고 돈이 없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평론가를 찾아갔어. 그래갖고 평론가한테 나 여기 그 신문에 내 여기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글을 내가 받을 시간이 없고 요 문화부 기자한테 곧바로 보내달라 글을. 그래갖고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났어요. 그 커다란 대형 박스로 났어. 그랬는데 신문 기사에 거기에 나오는데 평론가 누구누구는 최이석의 작품에 대해서 다양하다라고 한 줄이 나왔어. 한 줄. 다양하다가 무슨 평론이야 이게? 내가 얼마나 열이 빠쳤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느꼈던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말이야 내 작품을 보면서 이 평론가가 내 작품을 보면서 그 시선 있지. 얼마나 경멸스럽고 모욕적인 시설. 이것도 그림이냐 이 쓰레기 새끼야 그러면서 쳐다보더라고. 그 경멸적인 시선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요. 얼마나 경멸하는 거야. 이 쓰레기 새끼야 이것도 그리 작품이라고 했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너는 개성이 없다 이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는 그 글을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고 내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글을 신문 기사에 만났는데 딱 한 줄이 나왔어. 반줄 나왔지. 반줄. 한 줄도 아니고 반줄. 최이석 누구누구 평론가는 최이석의 작품을 다양하다 그래고 평했다. 그게 무슨 평론이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친구가 하는 미술학원에 강사를 나가고 있었어. 거기에 애를 들쳐 있고 없고는 돈 받으러 왔더라고. 그 평론 쓴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모욕감이 얼마인데 돈을 줄 수가 있어. 돈이 없었어 나. 돈도 한 푼도 없는 상태야 내가. 지금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개새끼들이 전부 다 찍어 모든 존재들이 다 짜고는 개새끼들이 나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별 지랄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나 평론 받아본 적도 없고 그거 글이라고 세상에 그거를 평론이라고 쓰고 돈을 받으러 온 거야 나한테. 나 돈도 없었고 돈을 안 줬어 내가. 나 돈도 없어서 돈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평론가들한테 다 찍혔어. 평론가들한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야. 내가 다 찍혔어. 그래가지고 자 평론가하고 두 개 찍히고 그 다음에 내가 인터넷 미술을 하면서 나는 그림을 팔고 사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갤러리 화상들한테 다 찍혔어. 그럼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해? 성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갤러리 이콘 사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분이. 왜 갤러리 이콘에 이렇게 매번 나왔느냐? 왜 나온 줄 아세요? 이 양반이 세무소 출신이야. 세무공무원이었어. 세무공무원. 고위직 세무공무원이었어.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얼마나 친할 거예요. 전부 다. 세상이 그렇게 다 돌아가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시만 하면 그림들을 다 팔 수가 있어. 여러 작품을. 나는 이제 운이 좋았던 건지 운이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모든 것들이 현재의 나를 있게 만드는 이게 과정이고 너무너무 운이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게 운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그때 이렇게 신문에 났냐면요, 매월마다 모든 기자들한테 회식이 있잖아요. 모든 문화부 기자들한테 엄청난 거금을 돈을 찔러줬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세상이란 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찔러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시를 하니까, 전시를 하면 무조건 여기 갤러리에 전시, 지금 사치니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야. 경매라든지 미술 경매? 그거 따고 치는 고스톱이야. 전부 다 그런 거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돈만 있으면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시간 문제도 아니야. 그건 누워서 떡먹기야. 세계적인 스타 되는 거는 다 그렇게 짜고 치는 거야. 모든 게 그런 것이라고. 모든 게 다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것이야. 그런데 그래서 여기 신관에서 무조건 신관에서 열리는 전시를 이걸 해야 되는데 전시가 안 된 거예요. 여기 부관에 있는 것이 이게 실린 거예요. 이 새끼들이 돈은 문화부 기자들이 돈은 왕창 받아먹었는데 여기 잡지 안 실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실어준 게 부관을 실어준 거야.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땡을 잡은 거지. 이쪽에서 스타가 돼버린 거야. 저 사람이. 내가 스타가 될 자리인데 내가 스타가 돼야 하는데 이 사람이 스타가 돼버린 거야. 엉뚱하게. 어부지리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당시에도 내가 이제 운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운이 좋은 거예요. 내가 역사 공부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왜냐면은 이 당시에도 내가 얘기할 때 100호짜리 작품이 전시 걸리자마자 4점이 예약이 됐어요. 아, 내 작품 너무 좋다고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권 사장님이 이 작품 4작품을 누가 사겠다고 고객이 지금 연락이 왔다고. 그런데 정말 운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미술품에 양도세 먹인다고 난리가 떠진, 신문에 난리가 난 거야. 미술품 거래할 때 양도세를 먹이겠다 어쩌겠다 난리가 나니까 그게 세금 취득당하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못 사는 거야. 양도세 걸려버리면. 그러니까 다 취소가 돼버린 거야. 작품이. 근데 이 선생님 굉장히 지금도 아주 고마우신 분인데, 저한테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고마우신 분이야. 이분이 그때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이 갤러리가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IMF가 터지기 전에 이 양반이 세종문화회관 뒤쪽에다가 커다란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지었는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하여튼 건물 공사도 난감하고 그래갖고 여기 갤러리를 망했어. 갤러리가 건물을 짓다가 망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 완성이 되는데 2000년도쯤에 2000년도네. 2000년도에 미술관 거기
이제 2000년도에 이분이 이제 갤러리를 망해먹고 이분이 이제 뭘 했냐면은, 나이가 60이 훨씬 넘으신 분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 벌써 60이 훨씬 넘으신 분이었는데,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들어갔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거기 뭐 시험 보는 게 어렵다더라고. 거기에서 학과 전체에서 두세 명이 합격한대요. 그게 무슨 시험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합격을 하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로. 그랬는데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인터넷에다 글을 쓰니까 이제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하루는. 나 좀 만나자. 그래서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쭉 그동안에 IMF 터져가지고 어떻게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 양반은 이제 자기가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었다는 거야.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갤러리를 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갤러리를 열고 싶다. 그런데 갤러리를 열고 싶은데 그 갤러리에 초대 작가 전시회를 나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이분이. 내 전시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작품을 하고 있었냐면 포르노를 하고 있어요. 포르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포르노에 미쳐 있었어. 저는 그 완전히 포르노 작품에. 포르노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포르노를 하는데 잘못하면 저만 입건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갤러리 자체가 망합니다. 이거. 예? 물론 내가 포르노 전시 안 하고 다른 작품 전시할 수가 있어요. 다른 작품 전시하는데 내가 당시에는 포르노에 미쳐있기 때문에 나 포르노 전시하고 싶은데 포르노를 전시하면 당신 망합니다. 그래서 전시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갤러리 한번 망합니다. 갤러리 안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분이 갤러리를 안 했을 거예요. 그 전에 왜냐면 이분이 갤러리를 해갖고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려고. 근데 그 갤러리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갤러리고 뭐고 간에 그 스타를 만드는 거는 갤러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간단해요. 스타 만드는 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언론만 가지고 놀면 되는 거야. 언론. 그렇게 쉬운 거야. 스타 만드는 게. 그래서 나는 갤러리에 찍혔고 평론가들한테 찍혔고 기자들한테 다 찍혔으니까 성공할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성공하겠어? 방법은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지켜버렸습니다. 근데 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많은 화가들도 전부 다 이런 정치 활동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미술은 그렇게 쓰레기인 거예요. 미술이란. 미술 자체가 쓰레기야. 미술이란 건 정말 더러운 쓰레기인 거예요. 미술이. 그래서 이 쓰레기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맥 쌓기야, 인맥 쌓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 모양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누군가 전시회를 하면은 그 반드시 오픈식을 했거든. 그 오픈식 하면은 그것을 써준 평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화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술자리에 반드시 갔어야 했어. 근데 나는 절대로 안 가거든. 그런데 가는 게 인맥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성공하고 싶으면 그거 해라고.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모든 세상에서는 현실은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현실이란 게. 현실과 이상을 좀 구분 좀 해라고. 모든 현실은 다 그런 거예요. 모든 현실은. 인맥 쌓기를 해란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야. 그냥 인맥 쌓기 해. 오늘만 하겠습니다.